네, 이번에는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유동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상황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3거래 연속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지난주에 나스닥이 1.5% 빠졌고요. 네. 또 이번 주에도 큰 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8%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 성장주들의 하락이 크게 일어났던 이유를 보시면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시작했던 건 보면 옐런 미 재무장관께서 이 경제 포럼에서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려면 금리를 다소 상승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었고 네. 또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 이자율을 완만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경제가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이 향상되기 위한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발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시면은 계속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지표가 나왔는데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가 4월 달에 작년 동기 대비 4.2%나 증가를 했었고요. 또 근원 인플레이션도 3%나 증가를 하는 모습 보여줬었고 이 미 연준의 타겟인 2%보다 훨씬 넘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달 대비해서도 보면은 상당히 큰 폭, 0.8, 0.9%포인트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 뭐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답을 얻어보려면 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의 뜻을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은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금리가 약간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소비가 경제 규모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미국 경제는 여러 투자 활동을 통해서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 경제는 더욱 더 빨리 성장하는 시대가 나올 거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아래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경기 민감주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연준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속도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옐런 의장의 말씀대로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만약에 생산성의 향상이 많이 일어난다면 결국 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고용 지표도 발표가 돼 왔었죠. 그렇죠.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이 되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은 낮게 나오고 있고요. 또 신규 고용자 수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신규 고용 숫자를 보시면 26만 6천 명이 나오면서 네. 예상치였던 100만 명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한 실업률도 보시면은 원래 6%에서 5.8% 떨어질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6.1%까지 올라갔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안정적인 어떤 소비 패턴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임금 상승률이 전달 대비해서 0.7% 상승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느냐. 근데 우리가 1950년부터 1980년대에 미국의 생산성 상승이 굉장히 놀라웠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고요. 이때부터 보시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굉장히 높게 올라갔고 17년 동안의 생산성 추이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또한 이런 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노동 참여율이 굉장히 낮게 60에 유지가 됐었습니다. 100명 중에 60명만 일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4차 산업혁명 구간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약 한 62명 정도가 일을 하는 100명 중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 생산성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 보시면은 자그마치 4.1%나 작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5.4%나 상승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자동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세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분석하는 갭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 빼기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를 놓고 네. 그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점 PBR 이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과거에 추세적 주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전에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까지의 이 차트를 보면은 약 18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했던 폭을 보시면 과거 1차, 2차, 3차, 4차 보시면 330, 396, 413, 666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바닥 대비 고점까지 올라가는 추세가 보였어요. 자, 지금 5차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냐면 45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럼 왜 퍼센티지가 저렇게 올라갔었냐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 갭 분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ROE가 훨씬 높아졌고 금리는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PBR이 옛날 고점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네. 그 옛날 고점이 얼마였냐? 3.2배입니다. S&P가. 근데 지금 벌써 3.7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에 상승했던 폭이 666%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M2 나누기 시총을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숫자를 놓고 보면 M2가 앞으로 줄어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M2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거품이 완화했었을 때를 보면 그때 숫자와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도 나스닥은 뭐 36%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 또 S&P는 20%에서 뭐 25%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예대율입니다. 과거에 제가 거품 붕괴가 된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네. 바로 저기 보시면은 미국의 예대율이 100% 수준까지 올라갔었을 때 두 번입니다. 2000년, 2008년. 근데 지금 예대율이 어디 와 있나요? 61%입니다. 무슨 얘기냐? 얼마든지 대출을 늘려서 거품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권이 잘 컨트롤을 하고 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점이라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유가, 금융주, 인프라 관련주 이 세 가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2, 3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네. 그 경기 민감주 투자 그리고 또 가치주 투자를 일정 부분 가져가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 30% 정도 들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략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 지난 두세 달 동안에 워낙 이쪽이 많이 올랐고 네, 너무 많이 올랐죠. 성장주는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그때 만드셨으면 이미 50대 5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이 경기 민감주 부분은 30%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은행주부터 들여다보면요. 좀 중요한 차트 몇 개 보겠습니다. 자,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를 보시면 지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1.5% 수준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많이 늘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대 마진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은행 여신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서 3%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주의 매력도는 아직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요. 또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유가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셰일가스 혁명과 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옛날에 고점이 170달러였다면 이제 고점은 70달러 이하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낮아지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도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상의 유가 관련주, 금융 관련주, 인프라 관련주 ETF들이 있어요. 네. 근데 XOP, 유가 관련 ETF의 상승 여력은 한 3%대 중반이 나오고요. 또 금융 관련 ETF는 약 한 1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 쪽은 한 18% 정도 나옵니다. 오. 그래서 아직까지 매력은 있으나 네. 상대적인 매력도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조언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산업재와 소비재, 필수재와 또 임의 소비재로 나뉘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쪽이 더 저는 좋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기 민감 쪽은 산업재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임의 소비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계속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네. 또 계속적으로 경제가 좋으려면 소비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산업들의 매력도가 높게 나오고요.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을 대표적인 산업재 ETF, 필수 소비재 ETF, 임의 소비재 ETF를 돌려보면 낮게는 30%, 높게는 50%의 상승 여력이 나온다. 아까 보여드렸던 금융이나 이런 쪽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 비중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